한화 디펜스의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 K9 비다르의 추가 수출 기미가 엿보인다. 노르웨이 측에서 2017년 맺은 K9 자주포 관련 옵션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군 당국이 한화 디펜스와 2017년 맺은 수주 계약에 포함된 옵션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 디펜스에 무기를 인도받아 운용 중인 노르웨이가 만족감을 드러내며 추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옵션분은 K9 자주포 23문 추가 공급이다. 계약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옵션분은 계약 당시 포함돼 추가 수주 기대감을 높였던 부분이다. 본보 2019년 9월 23일 참고 한화 디펜스 노르웨이병 K9 자주포 출고 유럽 수출기를 물고 만약 옵션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화 디펜스는 노르웨이에 총 46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지난 7월 23일 창원에서 있는 한화 디펜스 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술베르그 대사는 K9 자주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 한화 디펜스 노고와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앞서 한화 디펜스는 지난 2017년 12월 한화 디펜스가 노르웨이 육군으로부터 2,132억 원 규모로 수주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 중이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5월 22문의 K9 자주포와 5대 K10 탄약 운반차 일부를 노르웨이 육군에 인도를 시작했다. 남은 물량은 3문의 K9 자주포와 1대 K10 탄약차로 오는 25일 선적되어는 9에서 10월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노르웨이 군 당국은 노후된 M109 자주포를 대신 K9 자주포를 도입, 금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노르웨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화 디펜스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 155mm 자주곡사포는 화력 전투를 위한 긴 사거리, 실시간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을 위한 빠른 발사 속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사격 후 신속한 진집 편함이 가능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뛰어나며 나토 규격 적용 등 각국의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맞춤형 자주포를 개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돼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 비다르는 K9 개량형 자주포인 K9 픽 일부 사양이 적용됐다. 도스 기반 운영체계에서 윈도우 기반 운영체계로 교체가 됐으며 노르웨이 사격 지원 체계 오딘의 통합 및 무전기 등이 노르웨이 정부 관급품으로 탑재됐다. 노르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사격 지휘 체계와 연동되며 전후방 카메라 및 조종수 자동 안전 장치가 도입이 됐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추가 옵션 사항은 있으나 아직 공식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현재 노르웨이 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국 전략망 무력화, 정전 폭탄, 개발 가시화, 한화, LIG X1, 풍산 참여. 유사시 적국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정전탄 개발이 가시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할 정전탄인 블랙아웃 밤 개발 업체를 선정하면서 국산 정전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영국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는 에드가 정전탄 체계 개발에 필요한 시제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 풍산이 무기 케이스를 구축하고 LIG X1이 유도 키트와 시스템 통합을 담당한다. 신관은 주, 한화가 맡아 개발한다. 이들은 다음 달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해 본격 개발에 돌입, 오는 2024년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탄소 섬유탄이라 불리는 블랙아웃 밤은 탄소 섬유로 채운 원통형 자탄 200여 개를 내정한 유도 폭탄으로 투하되면 자탄들이 확산돼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킨다. 폭격은 들어가 있지 않고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어 비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물리적 대상을 파괴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전력망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로 영어로 블랙아웃 밤으로 불린다. 이번에 개발되는 블랙아웃 밤은 풍산이 제공하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거리가 길어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형 무기로 개발된다. 윗면에 접힌 날개 2개와 꼬리 부분에 적어도 5개 휩쓸린 직사각형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다. 본격 양산 전 개발되는 시즈기용 정전탄 탄체는 미 공군이 운영 중인 QBU-94 정전탄과 동일하게 클러스터 폭탄을 탄체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폭탄인 KGGB와 같이 날개가 달린 유도키트를 적용해 사거리와 공격 각도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블랙아웃 밤의 위력은 대단하다. 미군이 적국 공습 때 주로 쓰일 정도로 전역망 마비를 통해 적국을 무력화시킨다. 실제 미군은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공습 당시 정전탄을 사용해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 70%를 차단했고 2003년 이라크 전때에도 정전탄 공습으로 30일간 지역 전력망을 무너뜨렸다. 에드의 블랙아웃 밤 국산화 체계 개발은 국방부의 2017에서 2021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다. 당시 국방부는 정전탄 개발을 포함시켜오는 2021년까지 탄소 섬유탄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드는 탐색 개발을 통해 체계와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 분석과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해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난 6월 정전탄 체계 개발에 필요한 세제 업체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공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기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국산 정전탄 체계 개발이 본격화된다며 다음 달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24년 11월 무기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군 보호하며 상륙 작전, 적 내륙 중심지 진격. 적해 안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상륙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쟁의 양상을 아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륙작전은 일반 육군 부대가 수행하기 힘들다.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다. 상륙돌 격장갑차는 이런 해병대의 상징적 존재다. 기존에 사용됐던 상륙주정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었지만 방탄 능력이 부족하고 해안 접근에 제약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해병대가 1940년대에 도입한 장비가 상륙돌 격장갑차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서 미 해병대는 LVT 상륙돌 격장갑차를 이용하여 상륙작전을 감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고 장갑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1972년 LVT-7을 새로 개발한다. 현대 상륙돌 격장갑차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LVT-7은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적용해 바다에서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무게를 줄였다. LVT-7의 성능에 만족한 미 해병대는 1980년대 초 LVT-7에 40mm 고속 유탄기관총을 장착하는 등의 개량 작업을 거친 AAV-7A1을 실전 배치했다. 단순한 상륙작전 지원이 아닌 적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진격한다는 미 해병대의 변화된 작전 개념이 반영됐다. AAV-7A1은 1, 2차 걸프전에서 미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1974년 LVT-7을 도입한 한국 해병대는 1998년 한화 디펜스에서 AAV-7A1을 기술 도입 방식으로 생산한 카프를 운용 중이다. 카프는 카프-7A1, 칵-7A1, 카르-7A2로 구분된다. 한국 해병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프-7A1은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보호한다. 상륙교 두보를 확보한 뒤에는 전차와 함께 적 내륙 지역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20년대 이후 카프는 전장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최근 군사통신위성 아너시스 2호 발사를 계기로 상륙작전 지휘함과 카프를 연결하는 위성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프의 적전파 방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위성 단말기가 장착될 예정이다. 수상 속도를 시속 13.2km에서 20km까지 높이고 40mm 기관포를 탑재한 신형 상륙돌 격장갑차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전역화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